이 청년은 3개월 뒤 한국에서 가장 화제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배달 가방을 등에 메고 서울 강남 대형 빌딩 유리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름은 이준혁, 24, 보육원에서 자랐고 가족도 집도 연줄도 없습니다. 고시원 반지하방 창문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그의 유일한 이웃입니다. 하루 16시간 배달, 월 130만 원. 꿈을 꿀 여유조차 없던 청년에게 어느 봄날 오후, 운명은 이상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인사동 골목 안쪽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낡은 고물상 앞에서 그는 발을 멈췄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상자 구석, 낡은 청동 반지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준혁은 영문도 모른 채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단돈 1,000원, 인생을 바꿀 물건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가격표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좁은 방에서 반지를 손에 올려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이 반지에 끌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그는 반지를 오른손 약지에 끼웠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 순간 뭔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전류처럼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의 손 위에서 작은 반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강공원을 지나던 준혁은 중년의 의사 한 명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그 찰나 무언가가 번개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두통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의학 교과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부학, 심장외과, 응급처치, 프로토콜. 10분이 지났을까 준혁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머리는 완벽하게 맑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폐소생술 절차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m 앞에서 한 노인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준혁은 달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보였습니다. 그것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직관이었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정확한 템포로 정확한 깊이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3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대원들은 이미 안정된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반지를 낀 채로 누군가에게 닿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 흘러온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진다. 다음 날 살아 돌아온 노인이 병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를 살린 사람은 의사였다고, 젊고 지쳤어 보이는 청년이었다고. 준혁은 스마트폰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 위에 반지를 내려다보며 준혁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화가 옆에 서면 색채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요리사 옆에서는 미각이 예민해졌습니다. 반지의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접촉하면 흐른다. 홍대 거리에서 기타 케이스를 맨 가수 지망생 여성이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멜로디가 솟구쳤습니다. 홍대 골목 한켠에 자리를 잡고 준혁은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이크도 반주도 없이.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씩 발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그날 밤 SNS에서 50만 뷰를 넘겼습니다. 제목은 단 4글자. 이 사람 뭐야? 사흘 뒤 대형 음악기획사 이사의 문자가 왔습니다. 단 한 줄. 저희 회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준혁은 녹음실에 섰습니다. 3시간 만에 3곡의 데모를 완성했습니다. 프로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루키는 처음이었으니까 한 달 뒤 음반이 나왔습니다. 발매 48시간 만에 멜론 차트 3위.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청년의 이름이 갑자기 검색어 1위가 됐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디서 음악을 배웠냐고.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독학이라고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반지에서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게 다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예기획사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명의 배우 때문에. 기획사 대표는 준혁에게 드라마 엑스트라 제안을 했습니다. 홍보 목적의 가벼운 출연,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운명적인 악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악수는 0.3초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0년치 연기 훈련이 신경 하나하나에 새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뒤 드라마 촬영장. 준혁은 지나가는 행인 3번, 즉 이름도 없는 엑스트라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대본도 없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중 조연 배우 한 명이 갑자기 몸이 아파 쓰러졌습니다. 감독은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대역을 찾았습니다. 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대본 제가 해도 될까요? 세트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엑스트라가 대본을 달라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감독은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대본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테이크에서 감독은 모니터를 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로부터 2달 뒤 준혁의 이름이 드라마 포스터에 올라갔습니다. 엑스트라가 아닌 조연 배우로. 그리고 그 드라마는 시청률 1위를 달렸습니다. 언론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수이면서 배우,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사람. 기자들은 그를 기적의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있을 때면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능력은 분명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접촉 없이는 어제의 기술이 오늘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지 덕분이라면, 반지가 사라지면 나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방 안을 뒤졌습니다. 화장실, 소파 및 침대 틈새. 하지만 반지는 없었습니다. 온전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첫 번째 단독 콘서트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반지 없이 선 첫 번째 단독 콘서트. 마이크를 잡는 순간 수천 번 불렀던 멜로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났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대형 영화 촬영. 감독의 슬레이트가 떨어지자 준혁은 그저 그 장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반지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이 이뤄낸 것들은 이미 그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시간의 경험이 뼛속에 쌓인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준혁은 자신이 자랐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험이 여러분의 반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준혁은 아직도 인사동 골목을 걷습니다. 그 낡은 고물상 앞을 지날 때 가끔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반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시작됐을까요? 아마도. 하지만 반지 없이 이걸 이어갔을까요? 그건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